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살 딸의 결혼식 당일 신라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던 그 순간 갑자기 식장 뒤쪽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던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아버지일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가족에게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혈연보다 진한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김민수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딸 지은이의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사실 민수 씨에게 지은이는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지은이를 사랑했습니다. 지은이가 3살 때부터 아빠라고 불러주었고 민수 씨는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떨려서 잠이 안 와요. 지은이가 호텔룸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괜찮다, 우리 공주. 아빠도 떨리는데 뭐. 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8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1,500만 원짜리 아르마니 정장을 꺼냈습니다. 지은이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맞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정말 행복했다. 아내 영애 씨는 벌써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컸죠? 영애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이지. 민수 씨는 답장을 보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9시 신라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 도착한 민수 씨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플로리스트가 배치한 100만 원짜리 카사블랑카, 꽃꽂이, 3천만 원을 들인 화려한 음향시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내 딸이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다니.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 씨는 몇 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 동료들, 지은이의 대학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가 축복해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야, 딸 키우더니 정말 보람되겠다. 형님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형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민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완벽한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완벽한 하루가 곧 뒤바뀔 거라는 것을. 오후 2시 정각,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수 씨의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어 내려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장 뒤쪽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웨딩 마치가 멈췄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는 민수 씨의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빠, 저 사람이 누구예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민수 씨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민수 씨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정호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친아버지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은이는 제 딸입니다. 28년 동안 제가 키웠다고요. 민수 씨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박정호라는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는 사진을 민수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영희 씨와 박정호가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희 씨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는 아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영희 씨가 신부 대기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박정호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호야.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에 나타난 거야? 영희 씨의 반응을 본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식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는 한 분인데.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28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딸의 결혼식 날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박정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라도 말해야 하지 않겠어? 지은이에게 진실을.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28년 동안 이 아이를 그리워했어.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마객들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는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고 누구는 호기심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신랑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은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열 떨어뜨려주고 학교 입학식마다 함께 갔다고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박정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지은이를 잘 키워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 내 핏줄이니까.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핏줄이요? 핏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은 민수 아빠예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졸업식 때마다 꽃다발 사주시고 제가 울면 함께 울어주신 분이라고요. 영희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영희 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박정호는 지은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박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8년 만에 만난 딸에게 거부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아빠야. 박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기 계세요. 지은이가 민수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 아빠는 김민수예요. 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웨딩 플래너도 사진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름다웠던 결혼식이 한순간에 가족 드라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내가 23이었을 때야. 모든 사람들이 영희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나는 정호와 사귀고 있었어. 대학교 3학년 때였지. 정호는 정말 멋있었어.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았지. 영희 씨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박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 결혼까지 생각했었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임신을 했어. 둘 다 학생이었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 정호는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어. 영희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정호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셨어. 가난한 집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박정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유학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셔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했어. 영희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미국으로 떠났고 나는 혼자 남았지. 지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그럼 엄마는 저를 혼자 낳으신 거예요? 아니야. 그때 민수를 만났어. 영희 씨가 민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나를 도와줬어. 병원비도 대주고 출산할 때도 함께 있어줬지.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영희가 정말 힘들어했어.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내가 도울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민수가 제안했어. 자기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자고. 영희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래야 지은이가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지 않을 거라고. 박정호는 이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럼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미안해, 정호야. 정말 미안해. 영희 씨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너는 미국에 있었고 연락도 끊어졌었잖아. 박정호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나는 매년 편지를 보냈어. 이 주소로. 그가 내민 편지들은 모두 수취인 불명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사를 많이 다녔어.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정호가 찾을까봐 무서웠어. 민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임시로 도와주려고 했어. 하지만 지은이가 너무 예뻤어. 그리고 영희를 사랑하게 되었고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은이가 5살 때 결혼했어. 그리고 지은이에게는 민수가 친아빠라고 말했지. 영희 씨가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지은이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 사연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두 남자 모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어요. 신랑의 아버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어요. 하객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봅시다. 그럼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확실해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아버지로 살아온 자신감이었습니다. 박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나는 확신해요. 지은이는 내 딸이에요. 3일 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 씨, 박정호, 그리고 지은이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영희 씨도 함께였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김민수 씨와 지은이 씨는 생물학적 부녀관계가 아닙니다. 의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이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박정호 씨가?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정호 씨와 지은이 씨도 생물학적 부녀관계가 아닙니다. 네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박정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가 지은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영희 씨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니야. 영희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와 헤어진 후 정말 힘들었어. 그때 위로해준 사람이 있었어. 영희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누구예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박철수라는 사람이었어. 정호의 절친한 친구였지. 영희 씨가 고백했습니다. 단 한 번뿐이었어. 정말 한 번뿐이었다고. 박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내 친구 철수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호야. 정말 미안해. 영희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리고 철수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지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지은이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예요? 영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따뜻했지. 만약 살아있었다면 분명 좋은 아버지가 되었을 거야. 병원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양아버지, 박정호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고 진짜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8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였던 거야? 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와 박정호 모두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DNA 결과가 뭐가 중요해요?
지은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혈액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가 저를 사랑해 주었느냐는 거예요. 지은이는 민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 아빠는 제가 열이 날 때 밤새 간병해 주셨어요. 제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라고 말해 주셨어요. 제가 첫사랑에 실연당했을 때 아이스크림 사주며 위로해 주셨어요. 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지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제일 기뻐해 주신 분도 아빠였어요. 제가 취업했을 때 축하해 주신 분도 아빠였어요. 그리고 오늘 결혼식에서 제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주신 분도 아빠였어요. 영희 씨가 눈물을 닦으며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혈연관계가 뭐가 중요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온 시간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박정호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28년 동안 이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박정호에게도 다가갔습니다. 박정호 씨, 당신이 저를 찾아온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이미 있어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요. 박정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아저씨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도 저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지은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도 알아요. 영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숙한 줄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이 되실래요? 지은이가 박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요. 삼촌 같은 존재로요. 박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부당할 줄 알았는데 지은이가 가족이 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민수 씨도 지은이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지은이 말이 맞네요. 박정호 씨, 우리 가족이 되세요. 민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으로 시작된 상황이 화해와 용서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정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와 민수 씨, 영희 씨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식을 망쳐서 죄송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어나세요, 박정호 씨. 민수 씨가 박정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박정호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지은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지은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박정호 삼촌. 박정호는 삼촌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의 인생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떻게 하죠? 신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 때문에 결혼식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죠. 지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다시 준비하는데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객들도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30분 후 결혼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 씨와 박정호가 함께 지은이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마음의 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박정호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봤거든요. 웨딩 마치가 다시 울려 퍼졌을 때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랑도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가족과 결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신랑이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박정호는 지은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어요. 이걸로 지은이와 신랑분의 신혼집을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큰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영희 씨도 박정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정호야,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28년 만에 나눈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박정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영희야. 그때 내가 더 용기 있었다면.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후회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를 생각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에서 박정호와 민수 씨가 건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 씨,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박정호 씨. 두 남자는 이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지은이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요. 지은이는 양쪽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왼쪽에는 민수 씨, 오른쪽에는 박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었네요. 신랑이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두 분이나 생겼어요. 하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 박정호는 지은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박정호 삼촌에게 연락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줄게. 네, 삼촌. 앞으로 자주 연락드릴게요. 지은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는 박정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박정호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커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영희 씨도 두 남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비밀도 없고 죄책감을 느낄 이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민수 씨와 영희 씨, 그리고 박정호까지 5명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호는 지은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남긴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남긴 거야. 이제 지은이가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지은이는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어.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봐.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지은이와 신랑은 신혼여행을 떠났고 민수 씨와 영희 씨, 그리고 박정호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박정호는 매주 일요일마다 지은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요. 몇 달 후 지은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박정호는 민수 씨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구나. 두 사람은 할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며 행복해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혈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혈연관계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함께 나눈 사랑과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